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11회 전산세무 1급 실무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주식회사 기백산업이고요. 기백산업이고 회계기간은 23년 1월 1일서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있는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전표 입력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2월 10일 날 당사는 서강에 제품 550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미지급금 200만 원 미지급금 200만 원을 제품 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했고 나머지 금액은 10일 뒤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거래가 되겠죠. 그쵸? 네. 자, 전체 금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이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02월 10일이 되겠고요. 2월 10일 날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금액은 500만 원에 50, 거래처는 서강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일단 미지급금이 있었기 때문에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였죠? 200만 원을 상계 처리했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11일 날, 4월 11일 거래인데, 제조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그랬어요.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동일 날짜에 계좌로 입금되었다. 기계장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실 전까지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다 무조건 대가를 받지 않고 처분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손실을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액만큼은 우리가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보험금 수익, 보험 차익 뭐 이렇게 계정 과목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계장치 일단은 재해 손실이 발생하는 손실로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 차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지금은 동일 날짜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져서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은 화재 소실이 된 건 소실이 된 날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보험금을 수령한 날짜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 전표에 먼저 가셔서 일반 전표에 4월 11일 날 대변에 기계장치 2,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207 감가상각누계액이 되겠죠? 207 감가상각누계액이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겼으니까 1,000만 원만큼을 차변에 모두 다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차 거래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 1,2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보험 차익, 보험금 수익 이렇게 해서 900번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금 수익이라고도 하고 보험 차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프로그램을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데 900번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31일 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전부 매각하였다. 처분 관련 비용,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은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8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500만 원만큼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올 건데 1,998만 5천 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보통 예금이 1998만 5천 원만큼이 들어올 거고, 차변에 가서 마이너스 생긴 것만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 관련 비용 15,000원은 우리가 손실의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9월 26일 날 거래입니다. 9월 26일 날 당사는 수출업자인 신화무역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 용역 1,300만 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일단 거래 자체는 외상이 되겠죠. 그죠? 외상이 되겠고,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이게 중요해요. 매출은 용역 매출 계정을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용역 매출 계정을 사용을 하라 그랬고, 서류 번호는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9월 26일 날, 09월 26일 날 우리는 영세 매출입니다. 용역을 제공을 해줬고요. 1,300만 원만큼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신화무역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을 표시해야 하니까 영세율 구분은 3번이 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F2 누르셔서 여기에서 수출 가공 무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확인.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용역 매출이라고 하는 거, 요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주시면, 일단 지금은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다 그랬으니까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이라는 거 영세율 구분을 구분 표시를 해주셔야지 되겠고, 자, 그리고 용역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용역 매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기백산업은 1기 확정 신고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정기 신고는 했다는 얘기죠. 그죠?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일단 오류 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하라 그랬어요. 수정 또는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 1차 수정 신고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네,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오류 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 6월 15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2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이를 이중 신고해야 했대요. 그럼 이중 신고했으니까 하나를 삭제해야겠네요. 그쵸? 네, 하나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중 신고되었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30일 거래는 소모품비 22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하였다. 그랬으니까 얘는 신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류사항을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15일 6월 15일 전표가 두 개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카드 과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는 6월 30일 거래에 30일에 우리는 현금 과세 매입의 소모품비 그래서 공급가액은 22만원 거래 과세니까 20만원에 2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킹킹 전자는 아니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30 소모품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일단 전표 2개를 입력을 맞춰놨고요. 전표 2개. 그 다음에 경정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과다 신고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단순 누락 차고 기재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1차 수정 신고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 신고를.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메뉴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정기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 1회차. 수정 신고 1회차. 그러면 다시 다 불러와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 신고된 거 원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불러오시고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부가세 신고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청구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청구서. 4월에서 6월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경정청구 이유에 대해서 경정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했으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과다 신고.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신용카드 찾아볼까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과다 신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입 세금 계산서 단순 누락. 그래서 여기서 단순 누락.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과세 표준이 아니고 매입세액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우리가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 다음에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역액운송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간이가세자, 우리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7월 12일 날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근데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가스포츠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한 거 되겠고요. 휴게 공간에 틀어놓은 음악 CD 구입한 것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되겠고요. 회식 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소득공제용이 문제예요. 소득공제는 개인이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출증빙용이어야 된다. 결국 여기 있는 거래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국민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2기 예정이니까 07월에서 09월까지가 되겠고요. 첫 번째 07월 12일 날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 되겠고 공급자는 은지상의 현금 영수증이니까 필요 없고 22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로 나와 있으니까 공급가액은 2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08월 09일 날 이번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공급자는 가가스포츠 해주시면 되겠고 카드사는 국민카드 공급가액은 35만원에 35,0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거래는 08월 11일 날 마찬가지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겠고 거래처는 지구본
뮤직이 되겠고, 카드사, 법인카드 해주시고, 2만원에 2,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건의 거래만 입력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입력해주셨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결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보험료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되 전기 성급 비용에 대한 보험료, 단기 보험료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보험료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 결산에 귀속된 성급 2023년에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원래 1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1월 1일 날 재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 그리고 대변에 성급 비용 이렇게 원래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산일 날 이 문제가 나와 있고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는 12월 31일 날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상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120만원의 보험료는 내년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이 30만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험료 30만원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재수정 분계는 1월 1일 날 하는 건데, 얘를 결산일에 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의 전표를, 그래서 보험료, 얘도 40만원 써놓을까요? 네, 4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821번 보험료 4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40만원, 그리고 차변에 성급비용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채에 우리가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돈이 나가죠. 그렇죠?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그러면 내 사채의 장부가에서 곱하기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사채의 장부가는 1월 1일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4,700만 원이 되겠고요. 4,700만 원이 장부가, 여기에 곱하기 유효 이자율 6%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 4, 24 6, 7에 42 그러면 282만원만큼이 이자 비용이 나오겠고요.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 지급액은 액면 이자율로 계산하셔야지 되니까 액면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액면 이자율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 25, 250만원만큼이 이자 비용이 네, 지급액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이 되겠죠. 얘는 보통 예금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만큼이 할인 발행 자금이 32만원만큼 소멸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282만원만큼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은 250만원만큼 대변에 사채 할까지 치셔야 할인 발행 차금 32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품 1,200만 원인데 판매 위탁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를 1,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1,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제공품 원재료는 운송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그랬으니까 이건 아직 소유권이 저한테 안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300만 원만큼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각각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그대로 3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550,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1,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더 포함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산 자료에서 대손 기본이 1%로 되어 있으니까 받으러만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스페이스바로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수금에 대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외상 매출금은 대손상각비에 들어올 거고 미수금은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원천징수 관련 문제. 자, 다음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3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기타 소득이 아닌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일시적인 원고료 기타 소득이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대외 상금 이것도 기타 소득이 맞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배달하는 수당, 계속 반복적으로 배달하는 수당, 우리는 얘를 뭐라 하죠? 이걸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소득. 결국 박살나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3년 8월이 귀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연월일은 8월 5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각각을 잘 찾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에 가셔서 일단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자 등록 첫 번째 1번 고민중 거주자 맞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분을 F2 누르셔서 원고료 네, 그래서 원고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국인 751015123456 해주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입니다. 개인이 되겠고요. 필요경비율 60%. 이 정도까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득자 2번 은구슬 거주자이고요. 자, 소득 구분은 이번에는 상금 그랬어요. 그래서 상금 및 부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84111123456711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고 실명입니다. 개인이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80%의 필요경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소득자 등록이 됐고요. 소득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자료 입력에 일단 우리가 여기 지급 연월일은 8월 5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8월 05일 날. 그래서 고민중 원고료 지급 총액은 얼마죠? 지급 총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급액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를 지급했냐? X는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일단 원고료는 필요경비율이 60%입니다. 60%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이 60%인 경우 60%이면 우리가 40%가 소득이 되겠고 40%가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 그럼 40%에 대해서 곱하기 20%의 기타 소득 세율을 곱해 주시면 8%가 소득세가 돼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포함이니까 8.8%를 뺀 나머지가 이 금액이다. 8.8%.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x라는 금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8.8%니까 0.088를 해줬을 때 그 금액이 638만 4천 원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항을 하게 되면 나누기 0.9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에 638만 4천 원 나누기 0.912를 해주시게 되면 7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x의 값은 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소득세율이 필요경비율이 80%인 경우 80%이면 우리가 20%만 소득금액이 돼요. 나머지 필요경비를 뺐으니까 20%만 소득금액이 되겠고,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소득세율을 20%의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결국은 4%만큼, 결국 얘는 이제 80%일 때는 우리가 x의 값에 곱하기 1 마이너스 0.044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1912만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얘를 다시 나누기 0.956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기타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계산기에 이제 1912만 원 나누기 0.956 해주시게 되면 2천만 원이 소득금액이었습니다.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거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답을 풀을 수 있는 문제가 되네요. 여기서 세액 공제 후의 금액이 나왔으니까. 자, 다시 그럼 기타 소득 자료에 가서 지급 총액을 7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세액이 산출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우리가 제외한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응구술 확인. 응구술 같은 날 지급했는데 지급 총액을 2천만 원으로 넣어 주셔야 88만 원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액으로 우리가 소득자료 입력은 이렇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니까 계산하는 공제율하고 식이 달라지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진의 연말정산입니다. 진시진의 연말정산 사원 등록, 부양가족, 그 다음에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꼭 여기서 입력 안 하셔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입력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일단 진시진 여성이고요. 맞죠? 여성이에요.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결손금이 있고 장애인이고요. 중학교 재학 중인데 바둑대회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80% 필요경비니까 결국 20%만 소득금액이 되겠죠. 20%가 소득금액이 되겠고, 소득금액이 그러면 20%면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가 되는 거니까 아들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맞고요. 초등학교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94만 원이 있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셔서 진시진의 부양가족을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편현주 88042514368022 일단 그냥 쭉 다 입력할게요. 편영록 번호 1005-06-3002-001 주시면 되겠고, 편미주 번호 1203304520-265.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소 진영모 520808-1202-821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아버지는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여성이죠. 그쵸?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녀자에 해당합니다. 부녀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녀라는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부양가족 등록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진시진 불러오시면 부양가족 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료 여기 있는 사람별로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진시진, 그 다음에 편현주, 네, 그 다음에 편현주의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용은 이렇게 앞에 장애인 전용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부터 일단 입력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보험료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누구 거죠? 진시진 본인 거에 보장성 보험 일반 보험료에다가 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편현주. 네, 편현주의 일반 보장성 보험은 50,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 120.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장애인, 여기는 일반.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육비 중학생 편영록이 되겠고요. 편영록 120만원. 그러면 편영록 찾아가셔서 120만원 구분 표시 반드시 초중고 여기 있어요. 초중고 2번입니다. 2번 넣어주시면 초중고로 입력이 되겠고요. 자, 교육비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 기부금 편현주에 그런데 정치자금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정치자금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그러면 지금 진시진인가요? 네, 진시진에 입력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치자금 기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정치자금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월세가 있네요. 월세. 그래서 월세 오피스텔 주거용이 되겠고요. 84, 120만 원이니까 월세 120만 원이니까 임대기간이 언제서부터요? 22년도서부터 24년까지이기 때문에 1년간. 그러면 120만 원에 우린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1440만 원이 나오나요? 1440만 원만큼이 우리 월세가 되겠다. 임대인 조물주입니다. 조물주의 주민번호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월세로 가셔서 임대인 조물주 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5109092148-719 유형은 F2 누르셔서 오피스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8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임대차상 주소는요. 천시 부흥로 237. 네,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잘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임대차 계약일은 2022년 02월 01일서부터 2024년 01월 31일로 24개월 연간 월세액은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월세까지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있어요. 여기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모두 들어오게 돼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작성해 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5번은 회사가 소나무물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나무물산으로 이제 법인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 조정. 그래서 2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어요. 세무 조정이 있으면 조정 등록 해주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단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 회사를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나무물산으로 일단 변경. 따당 하셔서 소나무물산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법인 조정에 들어가셔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매출 일단 하시고 F4 상품 먼저 불러오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매출 또 F4 매출조의 제품 매출 불러오시고 또 매출조의 공사 수익금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세 가지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에서 회사는 카구즈에 일부 상품 위탁 판매하고 있다. 12월 25일 날 상품을 팔았대요. 150에 원가는 50. 이걸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셔서 위탁 판매 누락. (150에 5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건의 장기 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공사 작업 진행률에 따른 우리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A 현장 도급자는 주식회사 삼용 도급 금액은 총 10억 원. 해당 사업 연도말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비 누적액은 6억 원이 되겠고요. 예정 공사비는 8억 원입니다. 전기말 수익금 계상액은 2억 5천이 되겠고요. 단기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작업비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 공사 원가하고 단기 공사 원가하고 이렇게 둘을 합산해 주셔야 우리가 총 공사비 누적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은 B 현장 지저스 편 해주시면 되겠고 총 도급 금액은 5억 원. 그 다음에 공사는 1억 6,450만 원. 총 예정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기말은 없고 단기에 2억 3,500만 원만큼의 수익금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가셔서 여기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건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그랬으니까 상품에다가 150만원 가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정 등록을 일단 먼저 들어가셔서 F4 눌러서 공사 미수금 과수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누락 이것도 그냥 F4 눌러셔서 위탁 매출 누락 해주시고 1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4 누르셔서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 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전부 다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일단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작성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과세 표준에 위에 위2에 위탁 상품 판매 금액의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탁 판매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수익의 차이 원인, 결산서상 선수금으로 처리한 도매업의 공급 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 작업 진행률 차이,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 이렇게 세 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불러오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하고, 자, 두 번째 코드 번호가 381004 불러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2106 이렇게 수익금 3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상품에는 상품 매출에 수출이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수출액 1억 5천만 원만큼을 여기서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137 1500 불. 그러면 0 넣어주시면 수출로 이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겠고,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차액이 발생을 했고, 자, 그 차액의 내역을 봤더니 위탁 판매는 일단 수정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요.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러면 거래 시기 차이 가산에 1,0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고정자산 매각대금이 또 1억 원이 있어요. 매각대금이 1억 원이 있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생겼죠. 그 5천만 원이 작업 진행률 차이에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지 되는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 원만큼, 여기에 마이너스로 5천만 원 생겼으니까 작업 진행률 차이에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금액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5천만 원 가산 조정을 했죠. 가산 조정했으니까 법인세에다가는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를 부가세법에다 갖다 맞춰야지 되니까 얘를 다시 빼주셔야지 된다. 이런 개념이 되세요. 그러면 150만 원은, 이 150만 원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수정신고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걔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도 대차 차익 없이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 내용이다 그랬어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필요한 세무조정, 각각 세무조정할 것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쭉 불러오시면 되는데, 책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불이죠. 그쵸? 네, 손해배상금. 그런데 이 손해배상금은 3분의 1을 초과한 금액만, 3분의 1 초과 금액을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3분의 1은 그냥 발생한 원가로 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송금불산입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여기에 대한 명세가 조금 정확하게 다 안 주어져 있어서 300만 원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300만 원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고 200만 원도 정답이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의 납품지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범칙금 손불이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주민세 되겠고, 가상금 우리 손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세, 여기서 중요한 거, 얘도 손불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다 대부분 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토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 관련 개발 부담금, 이것도 손불이고 마찬가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폐수 초과 배출도 당연히 손불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기사유로 처리, 하나 둘 셋
냈다 6건이 되겠네요. 그쵸? 6건만큼이 송금불산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세금과금과 명세서에 가셔서 그냥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불러와져 있을 거고요. 제조물 책임 보상금은 300만 원을 모두 손불 처리하셔도 되고 200만 원만 손불 처리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손불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범칙금 손불, 그 다음에 가상금 손불, 손불.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정 등록은 건 바이 건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첫 번째 손해배상금 뭐 300이라고 쓰셔도 되고 200이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칙금 18만 원만큼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산재보험료 가상금 9만 원만큼을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그 다음에 토지 취득세 400만 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토지 개발 부담금 80만 원만큼을 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57만 5천 원만큼을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것은 3분의 1까지는 적절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배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초과하는 금액,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벌과금으로 봐요. 범칙금의 성격으로.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우리 200을 처리해 주셔도 정답, 300을 처리해 주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그냥 화면 들어가셔서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400만 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소멸시효 완성됐고 파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설정 전 있고 나머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3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럼 얘는 2월 돼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개만 잘 신경 써주시고 그냥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불러오기를 하면 기본적인 거 불러와지겠고, 자, 첫 번째 02월 27일 날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고요. 첫 번째 거는 소멸시효 완성됐다 했어요. 6번 금액은 총 250만 원만큼 대손충당금 모두 시인. 자, 그 다음은 08월 30일 날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요. 매출 채권 파산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 충당금과 상계 시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외상 매출금에는 뭐가 있었죠? 전기말 대손금 부인 누계 있었나요? 여기에 보시면 전기에 자본 명세서의 부인액이 300만 원이 남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전기 부인 누계액 300만 원이 넘어왔고요. 자,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권은 뭐 다 시인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은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400만 원이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충액은 무조건 8번에서 11번을 빼주시면 됩니다. 300만 원만큼. 그리고 단기 계상액은 단기 대손충당금 설정 500만 원만큼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40만 원만큼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네, F4 눌러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340만 원 유보 발생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400만 원만큼은 유보 감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또, 네, 문제가 또 다 풀어졌죠? 네, 여기까지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그랬어요. 관련 세무조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을 들어가시고, 자, 일단 업무무관 부동산에 보니까, 자, 일단 차입금 이자 내역이 있고, 얘는 이자 지급 내역이고요. 그 다음은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고요. 자, 그 다음은 7월 1일에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7월 1일 날, 07월 01일 날, 우리는 저기에 취득 2번이 되겠고요. 얼마예요? 취득한 게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가지급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지급금 내역,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지급금 정기 6월서부터 요만큼 내역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01월 01일 일단 전기 6월이 되겠고요. 차변에 5천만 원. 자, 그 다음은 02월 10일 날 지급 우리가 2,500만 원. 그 다음에 07월 20일 회수 2천만 원. 그 다음에 09월 30일 회수. 09월 30일 회수 해서 1,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가셔서 이자율 첫 번째 5% 지급이자 100만 원이고요. 얘 채권자 불분명 그래서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 300만 원만큼 정기예금 이자니까 또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 7% 1,400만 원만큼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네, 해당 사항 없이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금불산입 해야 할 지급이자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조정 등록에 들어가 주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렇게 두 가지 F4 누르셔서 채권자 불분명 업무무관 일단 얘부터 할까요? 업무무관 583만 9,616원 만큼을 기사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자의 상여로 100만 원만큼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탭과 그 다음에 주식 양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와서 전년도 말 하고 단기 말 봤더니 임영웅이 17,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5,000주가 됐어요. 그럼 2,000주를 양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민호는 3,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000주가 5,000주가 됐어요. 5,000주가. 그러면 2,000주를, 그러니까 임영웅의 2,000주를 장민호가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는 2명 이외에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번호는 올바른 걸로 가정하고 전년도 불러오기 메뉴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률조정 2번에 가셔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일단 전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를 해주시면 이렇게 2명에 대한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임영웅 보면 임영웅은 2,000주를 양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0주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민호는 양수를 했죠. 2,000주를 양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네, 작성이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그냥 전년도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임영웅은 어떻게 했다고요? 2,000주만큼을 양도했고요. 그 다음에 장민호는 2,000주를 양수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동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날짜가 있었나? 양도 일자가 있네요. 그쵸? 양도 일자는 장민호의 취득 일자가 양도 일자가 되겠고요. 8월 12일 날 취득 일자는 임영웅 2012년 07월 05일이 주식수는 2000주를 양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처리해 주셔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주식 양도네요. 그래서 양도만 나와 있으니까 양도의 첫 번째 양도 일자는 장민호의 취득 일자가 양도 일자가 여기에서 장민호의 취득 일자가 임영웅의 양도 일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의 취득 일자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111회 전산세무 1급 법인조정까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험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